됐어?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교과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교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 독서, 그 다음에 작문, 화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책의 편제는 화법이 먼저인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 것처럼 바로 독서를 먼저 하는 것이 다른 과목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를 4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작문 4주, 1, 2월 달에는 독서와 작문을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화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 개념 강의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4, 5, 6월 달에는 이제 심화 강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3, 4월에 우리가 수요 특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출 특강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교과 기출이 이제 교과에서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는 것처럼 기출하고 수능 문제를 이제 풀죠. 그래서 그 교과하고 이제 기출하고 연계된 그 문제하고 연결된 게 이제 우리가 4, 5, 6월 달에 심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하고 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실전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7, 8월 달에 문풀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가면은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월 동안에는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는데 조금 봅시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단어별로 좀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이 이제 교과가 원래는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천천히 타박타박 문제를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프린트 2개 받았죠. 한 개는 이제 우리가 이 강의 개념을 요점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하고 교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여러분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상세한 다른 이론, 그렇잖아요. 다른 보충 자료를 였기 때문에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 단원별로 선생님이 이제 요점 정리를 해서 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았던 확인 학습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안내대로 우리가 1시 반이 이제 오전에 3시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는 이제 좀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따박따박 하고, 그래서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쉬고, 그래서 오전에 3파트를 하고, 그다음 점심 먹고 1시간 먹고 오후에 여러분 뭐 1시 반부터 해서 2시 반까지 이제 우리 이론 강의를 합니다. 그럼 2시 반에서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90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지 받은 거 있죠? 그렇죠. 확인 학습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적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오후에 학습 스터디 활동한 게 있죠. 받은 그것을 이제 확인 학습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아침에 오면은 바로 오자마자 바로 푸세요. 알겠죠? 조금 일찍 온 사람은 여유롭게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수업이 9시 반에 되니까 여러분들은 늦어도 우리가 9시에서 9시 10분 사이는 좀 왔어. 그죠? 20분 동안 확인 학습을 조금 해둘 필요. 물론 이제 한 10분 조금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서 9시 40분에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러니까 미리 조금 여유롭게, 모르면은 여러분 책을 찾아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이 책을 찾아서 적거나 오후에 확인 학습지를 할 때에 자기가 처음 머리에 든 배경 지식으로 적을 때는 그냥 검은펜으로 적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검은펜으로 적어가지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걸 펴고 나면 이제 못 쓴 게 있겠죠. 비워진 부분을.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학습 스터디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찾으면서 거기다 붉은 펜을 썼어요. 붉은 펜을 써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색깔이 2개 있으니까 그 붉은 펜을 썼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 또 익히면 되겠죠. 그럼 일주일 익혀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우리가 학원 학습지나 이런 거 이제 우리 오전에 했던 이제 뭡니까 아침에 했던 이 학습지를 이제 다시 한 장 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유분을 복사를 해 놓을 테니까 그러면 주말에 가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알겠죠? 오후에 학습 활동지든 아침에 거든 복사를 여분을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빈종에다가 다시 또 써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원래 있는 시험지에다가. 그러면 이제 1차 여러분이 썼던 그 답보다는 많이 쓰겠죠.
그렇죠. 붉은 거를 그동안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를 이제 완성해 보는 겁니다. 2번 하든 3번 하든. 그래서 프린트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걸 해서 자꾸 익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 좀 미루지 말고 자꾸.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바로 이제 오후에 다시 확인하니까 한번 하죠. 그죠? 완성.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아침에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 후에 다 쓰면 좋지만 또 이제 우리가 그 주말에, 그 해 주말에 뭐가 됩니까? 다시 이제 정리 학습이 필요하니까 그 문제 가지고 다시 한 10분만 쓰면 되니까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써보면은 이제 그러면 2주 동안에 몇 분 정도를 합니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만 해도 뭐예요? 3번이 되잖아요. 그죠? 쌤하고 수업하는 게 한 번이니까 전체 같은 내용을 몇 번 하게 돼? 4번을 하게 됩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것으로 완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 이제 생활 리듬만 잘 지키면은 그런 식으로만 이제 여러분 6월 달까지만 잘 차근차근하게 지키면은 여러분 이론이 완전히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정립을 할 때는 초기에 완벽하게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하고 배우는 자전거 배우는 거 똑같은 것을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 똑같아요. 한번 익혀버리면 몸에 입력이 돼버리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처음 익힐 때 어설프면 계속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친구는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는 한 번만 들어도 안 잊어버리는데 전화번호든 이름이든 그렇죠. 각인이 탁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한번 탁 각인이 되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익힐 때 정확하게 조금 읽히면은 반복해서 익히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머리로 하지 말고 반복해서 그렇죠. 자꾸 하면 됩니다. 성실성이 최고입니다. 성실성이 그것만 하면은 충분히 돼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학력으로 합격이 되면은 뭐 대학교 우선순위로 쭉 돼야 되겠죠, 그죠? 임용이. 근데 실제로 합격자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 자체로. 저희들이 이제 후배 가끔 와서 많이 듣고 있는데, 걔들은 뭐 직강은 잘 듣지는 않습니다. 인강으로 뭐 좀 듣고 이러는데, 또 듣고 현재 자존심도 상하고 쪽팔리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라고 서울대라고 다 합격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구대라고 다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공부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학력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뭐 조금 유리한 거는 있겠죠. 그렇죠? 자기가 뭐 쌓아놓은 게 좀 있고 하니까. 그래 이제 왜 이제 우리가 대학교에서 조금 좋은 대학이 괜찮냐면 그거는 대학을 들어갈 때 논술을 본 사람은 좀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답형을 쓰는 데 있어서 논점 파악하는 게 좀 쉽죠. 그 다음에 논술은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요약 정리하는 문제가 있다면 대입해서 논술에 보면 그러면 이제 문장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 논술을 보는데 뭐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니까 얘들은 몇 년 동안 이제 해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잠재적으로 몸에 이제 여기서 그 조금 유리한 거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대입 논술처럼 뭐 거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에 한 줄씩 쓰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거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낙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내가 1점으로 떨어졌든 0.1점 떨어졌든 많은 거 떨어지면은 제로 베이스입니다. 알겠죠? 나는 1점만 올리면 돼. 이런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과목 조금 떨어지면 그 과목 쪽 잘하지는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냥 내가 맞았던 점수를 절대로 그 다음 해에 유지해 주지 않습니다. 문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시험 친 사람은 유리한 조건이 되면 그런 잠재력이 있구나 하는 어떤 자긍심은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걸 너무 공신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자꾸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 공략집 한번 봅시다. 먼저 전체를 항상 뭐라 그랬어요. 최근 여러분 이제 교재는 우리가 독서 이론편이니까 24쪽을 이제 좀 봅니다. 그죠? 24쪽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 많은 거에 한 장짜리를 한번 조금 봅시다. 그죠? 자, 우리 이제 한 장짜리 있는 최근 보면은 여러분 독서 중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내용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23쪽, 그렇죠. 그 독서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교과라는 거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국어 교육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육론이라는 자체는 이제 교수법하고 연결이 돼 있다. 알겠죠? 교수법. 그러니까 교육론이라는 자체는 바로 어떤 지식도 있고, 즉,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교수 학습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시 들어가는 걸 우리는 바로 뭐야? 교육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용도 보면은 문학이 뭐야? 문학이 아니고 뭐가 됩니다. 어디 가나? 여기는 공략집은 여기 있어. 여기 있으니 그건 출판사 게 아니니까 여기 있어. 그건 그러니까 이 이제 여러분 뭐예요? 문학 교육론이죠. 그죠? 문학이 아니고 문학 교육론입니다. 알겠죠? 문학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문학 딱 이라면은 뭐나 문학 작품만 하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을 할 때는 문학이 아니고 문학 교육론입니다. 알겠죠? 문학 교육론. 그러니까 문학이라 이러면 수능에서 문학 작품만 하면 되지만은 그래서 임용에서는 문학이 아니고 문학 교육론이니까 뭐가 들어간다?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능 시험에는 이게 나오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엔 요것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내용학만 보면 되는데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교육론이라는 이 자체는 보면은 자, 제가 오늘 프린트 준 걸 잠깐 봅시다. 여기는 교재는 이제 2009 것만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3쪽을 이게 이제 독서 특성만 이렇게 돼 있지. 앞에 표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장 돼 있, 한 개 돼 있잖아. 이거 말고. 한 개만 문제 말고 요거 좀 돼. 그렇지. 자, 국어교육론이라는 이제 여러분만 오늘 독서 정리한 거 문제 말고 거기 보면은 이제 이쪽에 보면은 2015 개정 과정에 그렇잖아요. 교육 구성이 있죠. 추가하는 인간상이 쭉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은 조금 봐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면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면접할 때 그걸 여러분은 이제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많은 게 체계 구성은 이제 관계없고 그 다음 4쪽도 보면은 이제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목표를 정확하게 알으라 그랬죠. 목표를. 그 목표는 초등교육 목표가 있고 우리 중고등학교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나다를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저 프린트 4쪽에 있죠. 그 4쪽에 보면은 중학교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보세요. 중학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 많아. 이 교육은 전부만 단계적이기 때문에 앞 학년에 그렇잖아. 그것을 바탕으로 자꾸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심화되는 거다. 그 다음 중학교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중학교 과정이 3년 동안 한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국어책이 단원 목차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보세요. 뭘 기르느냐 하면은 바로 기본 능력, 즉 학습에 필요한 생활이나 학습.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생활, 그걸 좀 공표를 좀 쳐둡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2차를 면접한 사람은 알지만은 뭐가 된다? 교사가 되는데 가장 뭐야? 필요한 능력이 뭐냐? 생활 지도 능력과 학습 지도 능력입니다. 알겠죠? 생활지도. 그래서 이제 교사 자질이라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 학습 지도 능력을 우리는 뭐라 그래? 바로 뭐야? 교직 전문가로서의 능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교사는 보면은 각 과목별 이제 뭐 전공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과목에 대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과 전문가로서 역할을 있다. 이걸 기억하면 교과 전문가이라면은 딱 세 가지입니다. 교과 전문가. 교과 전문가로 그럼 뭘 가르치느냐? 여기 있는 거 요거예요. 알겠죠? 요거 세 개. 그러니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내용. 요걸 이제 우리는 교수 학습 뭐라 그래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교수 학습이라는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문적 지식만 가진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가르치려면 항상 누가 중요해요? 대상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제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뭐다? 맥락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맥락. 맥락 요인이 여러분 어제 간단하게 잠깐 했잖아요. 이제 어제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뭐하나 특강을 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은 지금 뭐다? 우리가 사실은 목요일이 모든 과목의 기초 지식입니다. 알겠죠? 이 교과가 모든 과목의 기초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용어 시험에. 그래서 이 교과를 잘 들어야 돼요. 교과 공부를 하면 나머지가 아주 쉽습니다. 임용은 교과 공부를 하면 나머지가 아주 쉬워요. 형태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지금 이제 상황 맥락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걸 배우기 전에 상황 맥락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어제도 여러분 소설을 하면은 문학을 하면은 그 갈래에 뭐가 밑에 하위 구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죠? 구성 요소.
모든 것은 구성 요소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글마다 장르마다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구성 요소를 우리는 뭐라 그래?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 장르나 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상황 맥락이라고 그러고, 간접적인 요소를 뭐라 그래?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상황 맥락이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든지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목적.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래 주제. 우리 그런 말 하죠.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주제 파악.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글이니까 글에 많은 거예요. 성격입니다. 이 속에는 글의 유형도 있고 성격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요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요거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대부분 우리 어디에 해당합니까? 근요인이라고 합니다. 근요인. 알겠죠? 근요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많은 거야. 독자. 예상 독자입니다. 알겠죠? 예상 독자. 예상 독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문 같으면 여기 하나가 뭐가 더 붙겠어요? 바로 많은 거예요. 예상 필자가 붙겠죠. 그죠? 예상 필자가. 그렇지만 이제 장문도 필자 중심이잖아요. 독자 중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붙겠어요? 우리가 바로 매체가 붙는다. 오늘날에는 이 매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매체를 이용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든지 표현이나 전달이나 수업이 중요하니까 매체가 가지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체의 힘을 요것들이 전부 우리가 문학이든 그래서 문학과 매체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똑같은 소설인데 우리는 매체를 해서 연극을 한다든지 드라마를 한다든지 영화로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각색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을 줘요. 만화로 하면 또 다른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희곡으로 하면 또 다른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매체를 이제 요걸 꼭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죠? 이 교과나 우리가 지금 임용을 하면 요 5개를 모르면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요거의 모든 게 이게 전부 이게 뭐가 된다?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뭘 한다 이러면 전부 요것을 고려해서 요것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게 전제 조건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은 요것이 항상 깔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뭘 말하면은 전제가 항상 깔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용에서는 뭘 딱 하면 이것이 항상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걸 머릿속에 두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직접 요인이고, 그 다음 다른 요인은 뭐다? 간접 요인은 뭐라 그랬어요? 사회 문화. 사회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됩니까? 우리가 성별, 나이, 종교, 문화 이런 게 있죠. 인종,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아닌 그렇잖아요. 바로 여기는 책이라든지 독자라든지 그 글에 쓰는 책, 글, 그 다음에 그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여기 아닌 그 주변 요건들 있죠. 주변 요건들. 그렇잖아요. 환경들, 사회적 환경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제 간접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간접 요인이라 그래요. 그것도 이제 간혹 나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게 사회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알겠죠? 이 동양은 좀 다른데 우리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별이나 나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조금 강한 국가는 뭐가 영향을 많이, 사회 문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관습이 상당히 그죠? 영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전제로 그러면 교과 전문가다 이러면은 내용입니다. 교수 학습 내용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러면 왜 요걸 하다가 이걸 했냐면은 내용은 아까 말했듯 일단은 많은 거야. 내용이라면 많은 거야. 내가 전문 지식이겠죠. 국어에 대한 전문 지식. 근데 전문 지식이 많다고 많은 거야. 잘 가르치는 건 아니다 말이야. 그치?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인류 엘리트 출신인데 수업하면 엉망이야. 못 알아듣겠어. 장황하고 그렇잖아요. 뭐가 안 돼. 그러면 뭐가 안 맞다는 거야? 뭐를 이제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요걸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상 독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교수법에 누구야? 학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생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르친다는 거는 학생을 고려한 내용 선정.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내용을 잘 선정하는 게 잘 가르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야? 학생의 수준에 맞는 거.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거. 그게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또 우리가 필자 선생 같으면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 우리 글을 쓸 때도 어떤 주제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쓰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에 플러스 이제 뭐 하는 거야? 읽는 사람이 예상 독자가 뭐야? 좋아하는 거.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글을 쓰면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자가 잘. 그러면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선정하면 잘 가르칠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그렇잖아요. 바로 뭐야? 학생을 고려한 지식을 내용을 설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됐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뭡니까? 두 번째 뭐예요? 이제 교수법입니다. 교수 학습 방법이 됩니다. 교수 학습 방법. 그러니까 교수법은 요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 모형입니다. 모형. 그럼 이제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 보세요. 형식주의 수업 모형은 뭐예요? 수업 모형은 형식주의는 설명형이죠. 직접 교수법입니다. 그죠? 설명형이에요. 설명형이라고 합니다. 설명형. 설명형이 가깝고 교사 중심의 수업 방식이 바로 많은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떻습니까? 형식주의의 기본입니다. 교사 중심의 설명형이에요. 설명형. 직접 교수법입니다. 직접 교수법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뒤에 나중에 이제 그 교육과정 해설서 이제 뒤에 보면 여기 이제 평가 이제 교수 방법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주로 뭐냐? 설명형, 직접 교수법 이제 우리 한 5개가 섞여 있죠. 예전에는 개론서 가지고 했는데 이제 2009 개정 가지고 2012부터는 뭐하나 교육 과정 속에 이게 딱 들어있어요. 우리가 교수학습 평가를 5개를 딱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면은 뭐다? 바로 이제 설명형의 직접 교수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뭐 직접 교수법이 조금 뭐 발전된 게 현시적 교수법입니다.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평가할 때 할 거예요. 지금 미리 이제 안내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는 건 지금은 전체 아웃라인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뭐 토익 토론식도 있고 워크숍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협동학습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뭐예요? 협동학습. 이제 토익 토론학습은 여러분 뭐 시험 내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시험 나오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절차가 분명한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단계가 분명한 거. 단계가. 그러면 나머지가 나올 때는 뭐만 나온다? 단계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고 그게 효과가 나옵니다. 설명형도 보면은 뭐나 단계가 별로 없어요. 왜?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특성이나 효과 이런 거는 자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 뭐 나왔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수법이나 평가 방법 사고구술법 이런 게 있었죠. 평가에. 그러니까 사고구술법도 보면은 뭐나 단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나 효과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만. 그 이제 기정 그냥 뭐가 된 사고구술법 과정평가다, 그지? 그게 효과다. 요거만 나오면 돼요. 그거만 형태. 중요도 평가. 중요도 평가는 뭐야? 단계가 있죠. 왜 그냥 평가 항목이 있고 뭐나 중요도 점수 매기는 게 있잖아요. 그지? 상중하 1, 2, 3, 4, 5 이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보면은 뭐나 도형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뭐만 외우면 된다? 유형하고 효과만 외우면 됩니다. 그지? 뭘 외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유형과 어느 단계에 속하느냐 효과, 기능.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직강을 듣는 이유도 그렇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강보다는 직강이 왜 이렇게 몸이 오느냐? 인강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혼자 또 독서실에 공부하다가도 왜 강의를 듣느냐? 그렇지? 그럼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야? 강의를 듣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효과 없으면 돈 주고 뭐 시간 주고 미쳤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효과라는 걸 이제 그러면 그 강의를 했을 때 효과를 잘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걸 잘 차게. 그럼 요게 교수법이에요. 교수법.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가장 외워야 될 종류를 일단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수험생은 무조건 종류를 외워야 돼요. 알겠죠? 종류가 나오면 무조건 어제도 얘기했죠. 뭐가? 그 종류를 나누는 뭐다? 분류기준. 있잖아요. 문법에서 그게 제일 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그것만 외워도 됩니다. 실전 적용을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단지 이제 선생님 붙여주는 것이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실전 문제를 붙여주는 거. 실전 문제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힘들어하지 마세요.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근데 그 대신 뭐나 외울 때는 뭐를 외운다? 무조건 개념과 뭐나 기능, 특징이 바로 기능입니다. 효과. 그 다음에 뭐야? 유형. 알겠죠? 그 유형에 맞는 예문.
그 연결고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연결고리. 그래야 시험이 환기지식이 아주 빨라요. 환기지식이. 그래서 교수법도 보면은 이제 아까 설명식은 어디에 해당한다? 바로 말하는 형식주의입니다. 알겠죠? 교사 중심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교수법도 교사 중심과 많은 게 학생 중심의 반반입니다. 그지? 직접 교수법은 현시적 교수법은 교사 중심에서 많은 거예요. 학생 중심은 책임 이양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 워크숍은 전부 학생 중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협동학습도 거의 학생 중심이에요. 그렇죠? 토의 토론학습도 거의 많아. 그랬잖아요. 학생 중심이죠. 주제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의 교수법에 보면 전부 누구 중심으로 돼 있다? 학생 중심으로. 자, 그러면은 2009 개정 과정 이후가 되면은 머릿속에 뭐가 알아둬야 됩니까? 뭐가 세 가지입니다. 학생 중심. 알겠죠? 학생 중심이 딱 나오면 뭐는 활동 중심, 과정 중심. 알겠죠? 요 세 개를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주체로 보면 누구다? 학생입니다. 학생. 그렇죠? 그 다음 학생이 이제 뭘 합니까? 학생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과정 중심입니다. 요것이 뭐냐? 이제 구성주의 교육에, 이 구성주의가 나오면은 여러분 바로 뭐냐? 요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중에 교수법 할 때 할 겁니다. 알겠죠? 교수법 할 때. 그러니까 이 전부 아까 교육론이라는 건 교수법에 연결돼서 그래요. 알겠죠? 교수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조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구성주의가 나오면 이 세 개. 그럼 요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자. 상대면 누가 됩니까? 그렇게 항상 한 개만 외우래. 그렇게 반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의 반대는 많아. 그랬죠. 교사. 그렇죠. 교사 중심.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그죠? 형식주의. 그 다음 활동 중심에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활동 플러스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많은 게 이제 이 교사의 활동인데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바로 많은 거예요. 설명이 주로 이제 간단 말. 그 다음에 과정에서 많아. 결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과정.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바로 뭐나? 과정이 있으니까 교과는 멀리 내용체계 할 때 하겠습니다만 과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과정. 요걸 이제 기억. 그래서 이제 국어교육론은 무조건 여러분 지식을 뭘 외워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뭐 하는 거야? 단계와 그 다음에 뭐로 짜여져 있다? 단계와 뭐나? 원리로 짜여있다. 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단계와 원리로 돼 있다. 단계와 원리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원리 속에는 뭐가 있다? 요 단계별로 해당하는 뭘가 있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 그러면 요 기능과 플러스 많은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전략. 알겠죠? 이 전략을 다른 말로 하면 방법을 이제 우리는 뭐야? 전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 해당.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요걸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독서도 뭐 하는 거예요? 뭐런 단계로 돼 있어? 뭐든지 기본 단계는 뭐나? 가장 논리적인 단계는 뭐야? 우리가 거래 구성, 이제 구조와 전개 방식을 배울 텐데 좀 있으면은. 그럼 모든 가장 논리적인 단계는 무슨 단계? 몇 단계입니까? 몇 단계 같아요? 가장 논리적인 게 제일 쉬운 단계가. 3단계죠, 그지? 3단계. 4단계, 3단계. 3단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입니다. 뭐든지 처음, 중간. 그러니까 학습이니까 뭐예요? 전부 뭐로 되어 있어요? 학습 전, 학습 중, 학습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읽기니까 뭐,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그렇지? 쓰기니까 쓰기 전, 뭐는? 쓰기 중, 그렇잖아요. 그 다음 쓰기 후. 이렇게 됩니다. 화법도 말하기 전, 말하기 중, 말하기 후. 중은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뭐가 있겠어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 안에는 뭐예요? 그러면 전에 많은 거야.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지? 전에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서론의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머릿말의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뭐가 돼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는 요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학생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단계별로 나누어서 가르쳐라. 일단은. 그치? 그러면 단계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든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단계별 목적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일종의 기능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쓴다? 전략을 쓰는 겁니다. 방법. 이 전략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 중에서 가장 목적을 효율적으로 잘 달성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 전략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최적의 방법을 전략이라 그럽니다. 전략적으로 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지?
전략은 전부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이것저것 떼뿌리고 가장 많아. 그렇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렇잖아요. 최단기간에 그렇잖아. 비용으로 최소 인원으로, 최소 희생으로, 목적을, 고지를 점령하면 군대는 전쟁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군대는 전부 다, 우리가 공부는 전부 군대 전략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군대는 모든 전투가 결과가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2등은 없어. 2등도 죽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2등도 죽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무조건 1등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으로는 군대 전략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민간에서는 1등은 그렇잖아요. 더러운 세상, 1등만 사는 세상,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 문화가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특수한 경우, 이 수험생이나 단기간에 내가 뭔가 목적을 달성해야 될 때는 군대 전략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전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전투적으로 해야 돼. 요걸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어를 알아두세요. 교과를 하면은 뭐로 돼 있다? 무조건 단계별로 돼 있다. 알겠죠? 단계. 그러면 시험 문제를 딱 볼 때도 어느 단계에 지금 물었느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여러분 나왔던 질문하기 이러면 질문하기도 어느 단계에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치? 읽기 전 질문이 딱 나왔다면. 그러면 읽기 전, 중, 후에 효과, 기능이 다르단 말이야. 전략이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냥 질문하기만 배워가지고 그 답이 틀린단 말이에요. 읽기 전 질문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야. 그치? 읽은 후에 전체 질문에 일반적인 기능이 있고, 보편적인 기능이 있고, 또 전을 딱 집었을 때는 전에 해당하는 기능을 딱 써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 쓰고 전에 해당을 딱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해서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머릿속에 잘 알아둡니다. 자, 모든 게 단계별로 돼 있다. 그 단계가 대부분이 뭐로 돼 있다? 전, 중, 후로 돼 있다. 알겠죠? 그러면 전, 중, 후에 맞는 뭐가 있다? 전략이 있다. 알겠죠? 전략. 그게 방법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런데 독서는 여러분 바로 읽기이기 때문에, 의미 구성이기 때문에 단계가 좀 많아요. 장문이라든지 독서는 단계가 좀 많아요. 왜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장문은 전, 중, 후라는 큰 단계도 있고, 무슨 단계도 있어? 아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 어제 문학을 하니까 이해와 감상이었죠. 그지? 이해 단계가 있고, 감상 단계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오늘 독서가 배우는데 사고 과정이라 그러면 의미를 의미인데 어떤 사고야? 감상적 사고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고 단계가 있다면 그 사고 단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사실적, 추론적, 감상적, 그렇죠? 비판적, 감상적, 창조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요건 이제 조금 할 겁니다. 그럼 요거로 되어 있다는 걸 일단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로서 저는 평가 방법이 좋습니다. 알겠죠? 평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그러면 평가도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평가 내용이 있고, 평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처리가 있습니다. 그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평가는 누구 중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겠어요? 교육 주체는 누굽니까? 학생이죠. 그지? 그 다음에 교사. 이게 주체입니다. 그 다음 관계자는 이제 학부모. 그 다음 학교, 국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학생하고 교사 중에서 평가는 누구 때문에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임용 공부니까 모든 평가는 교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교사가 말 그대로 뭐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점검, 조절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는데 이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내용이 제대로 애들한테 먹혔느냐, 적절하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목적이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을 뭐 하기 위해서? 점검,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누굽니까? 학생입니다. 알겠죠? 교사가 먼저입니다. 알겠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목적이 교사입니다. 그건 자꾸 평가가 있어요. 나중에 할 때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지금은 안 내니까.
안 되니까 전체 윤곽만 들으세요. 상생은 아주 적거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생도 그러면 뭐 하기 위해? 평가는 전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학습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 뭐 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후에 뭐 한다 그랬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평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평가는 우리는 무조건 뭐야? 선다형으로 해왔단 말이야. 1, 2, 3선 객관식이지. 그거는 여러분 전부 선다형은 뭐하고 연결됩니까? 아까 말한 누굽니까? 교사 중심, 결과 중심입니다. 알겠죠? 교사 중심, 결과 중심의 수업에는 선다형입니다. 그럼 무슨 지식을 측정하는데 좋다? 뭐 이야기 햇빛네. 괜찮아. 뭐하나 기초 지식을 뭐하는가? 기본 지식을 측정하는데 제일 좋은 평가 방법이 뭐야? 선택형, 선다형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뭐하나? 문법입니다. 문법. 알겠죠? 문법은 그래서 선택형이 제일 좋습니다. 형태 자체가. 그게 이제 전부 다 무슨 중심이야? 결과 중심. 알겠죠? 결과 중심. 그게 형식주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두 번째 평가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형이 있고 분석형이 있습니다. 그죠? 분석형. 분석한다는 거는 요소가 이제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활동 뒤에 보면은 평가 방법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더라? 교과서 지도서에 보면은 교과서 활동 평가 보면은 평가 활동 요소가 평가표가 붙어 있죠. 평가표. 그 평가표가 전부 뭐가 됩니까? 분석적 평가입니다. 알겠죠? 분석. 그러면 주로 뭘 이제 평가했겠어? 내용 형식 표현이겠죠. 그래 기본 요소는 내용 형식. 그 다음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평가 항목이 있으면 그게 무슨 평가다? 분석적 평가입니다. 분석적 평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등학생 여러분 뭐야? 공부하고 뭐 도장 하나 찍어주죠? 여러분 옛날 밤에 받았지? 참 잘했어요. 그치? 아주 착한 어린이에요. 이런 게 뭐가 됩니까? 그걸 뭐라? 총체적 평가라고 합니다. 총체적 평가는 뭐 하는데 유리하다. 총체적으로 참 잘해서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라? 동기를 유발해요. 성취감을 만족하는 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주는 데는 총체적 평가죠. 아주 잘했어요. 그랬잖아. 보통이에요. 그지? 이런 거 참 잘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총체적 평가랍니다. 그거는 총체적, 그러니까 우리는 뭐나, 이 교수 학습을 하거나 학교의 선생들은 그걸 하면은 뭐나, 학생들의 뭐나, 동기유발을 시키고 성취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이고, 그죠? 이런 거에서 할 때는 그게 참 좋은데, 학생을 세밀하게 지도할 때는 무슨 방법이 제일 좋다? 분석적 평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것도 왜 뭐를 잘 알고 뭐를 모르고 정확하게 학생도 알고 교사도 알기 때문에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다? 분석적 평가를. 그래서 여러분 뭘 기억하라 그래서 분류, 유형을 기억하라. 알겠죠? 유형. 그 유형별로 그 다음에 그 작품이 나오면 구성 요소. 이제 내일은 문학을 할 때면 문학 작품 분석표가 또 다릅니다. 그 분석표를 줄 건데 그걸 맞춰서 합니다. 알겠죠?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하나하나 이제 그러면 자기가 어느 요소에 나는 강하고 어느 요소에 약한지를 스스로 활동을 하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 스스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조절 능력을 가졌다는 걸 전제로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교사 자격증 다 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자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합격할 자질을. 그걸 이제 기억하면 돼요. 그럼 요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로 교육론이라는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교사가 전문가 지식도 요렇게 항상 나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나누어서 가져야 됩니다. 요걸 해야 학생을 지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꾸 어떻게 돼 있다? 이제 2009 개정이 되면 여기 이렇게 선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다? 선조의 또 상대는 뭐다? 회기적이다. 그치? 회기적. 그 단어들을 잘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과를 하면은 뭐하나? 회기적. 아까처럼 활동, 과정, 그지? 학생, 그지? 그 다음에 회기. 그랬잖아. 그 다음 내면화.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전문 용어들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쓰는 그 용어들이 계속 돌고 돕니다. 돌고 도니까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키워드 중심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용어의 개념을. 그래서 자, 우리는 단계입니다. 시험이 딱 나오면 뭐다? 어느 단계에 지금 문제를 물었나?
알겠죠? 어느 단계. 딱 지문이 요소했는데 물은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그러면 그 단계에 해당하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능이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죠?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나 학생들이 그 단계에 무슨 전략을 쓰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교사는 시험을 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단계에 해당하는 전략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학생이 그 전체 중에서 뭘 썼느냐. 그래야 또 나중에 부족한 걸 지도하려면 전체 중에 요 한 개 썼으니까 나머지 또 써봐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에 해당한 지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단계에 해당하는 것. 그거만, 자, 머릿속에 그립니다. 뭐다? 모든 교과는 어떻습니까? 요 세 가지를 합니다. 알겠죠? 요 세 가지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바로 뭐야? 모든 내용은 뭐로 돼 있다? 단계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알겠죠? 단계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원리 속에는 각 단계별 기능이 있다. 기능.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다. 그걸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지식 파트에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지식 파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우리 2009 개정과정은 전부 뭐라? 누구 중심이다? 학생 중심이다. 활동 중심이다. 과정 중심이다. 그럼 과정이 내나 단계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학습이 뭐야? 선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다? 회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회기라는 말 속에는 전부 점검 조절이 회기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략이 뭐야? 점검 조절 회기에 해당하는 전략이 바로 무슨 전략이야? 초인지 전략이라고, 상위인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 방법을, 회기적으로 돌리는 방법을, 교수법을 우리는 말하는 게 상위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이런 말을 씁니다. 알겠죠? 인지하고 있는, 즉, 과정을 선조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걸 인지한다.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기도 볼도 잘 차지만은, 그렇죠? 감독은 자기도 볼도 차지만은 뭐다? 선수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사람. 그러니까 볼 잘 차는 놈하고 축구 감독 잘하는 놈 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수로서는 능력이 있지만 감독으로서는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는 게 요즘 박항석 있잖아. 벙벙 떠고 그렇지 하는데 그런 거는 그게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그 사람도 우리 쉽게 말하면 축구인으로서 보면 좀 마이너리그였잖아요. 그죠? 국내에서고 뭐고 간에, 그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많은 게 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마 그 히딩크 밑에서 그런 전략을 지도자 수업을 잘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건희 씨 어록에도 보면 있지만 뭐예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면 어디에 있으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는데 부자 옆에 있어라. 성공한 사람 옆에 있어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옛날 이우락이 말 맞다는 콩고물이 먹는 게 아니고 떡가리 잘라 못 보니까 문제죠. 그런 게 되시면 떡까지 잘라 못 보니까 문제지만은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 나중에 학습 스타디라 좀 우리 조교들하고 같이 하면 금방 될 겁니다. 알겠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습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요걸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바탕으로, 자, 우리가 많은 게 목표 됐죠? 목표가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을 한번 봅시다. 프린트에, 5쪽에. 성격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격이랑 목적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전부 다 한번 두 번째 그게 한번 보세요. 독서는 글을 읽으며 의미희애. 자, 여러분, 독서는 아마 무조건 의미 구성이라는 이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의미 구성, 의미 재구성, 의미 구성,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능동적 사고, 능동적 뭐예요? 독자, 능동, 요 말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두 개만 알면 모든 게 해결해.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독서에 많아 지식에 해당하는 건 전부 거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의미 구성입니다. 의미 구성. 그 다음에 능동적 읽기입니다. 능동적 읽기. 알겠죠? 능동을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하면은 창조적 읽기 이런 겁니다. 능동은 바로 뭐예요? 나중에 하겠지만은 어떤 걸 능동이라 그래요? 그쪽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반대죠. 그러면 능동을 모르면 수동을 가지고 해서는 수동적은 뭐 하는 거예요? 책만 보고 거기 있는 것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그것만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 그런데 능력은 뭐야? 다른 걸 끌어오는 능력. 다른 걸 끌어와서 이것을 새롭게 보는 능력. 그걸 이제, 그러면은 뭐가, 능동 이러면은 뭐가 반드시 들어가 버리겠어요? 글만 있는 게 아니고 뭐야? 독자가 들어가 버립니다. 독자.
그러면 능동이에요. 알겠죠?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의 신념이나 태도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조금 할 겁니다. 그걸 왜 근데 목표나 성격적으로는 뭐예요? 이 학습 내용책에 내용을 배운 걸 전부 뭐 해놓은 겁니까? 다 묶어놓은 거예요. 요약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처음 목적을 보면은 그 다음 배울 뭐야? 방향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방향을 전체를 묶어놓은 게 요거니까, 그지? 그래서 압축 요약해놨다. 방향을 설정해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보면은 전부 이 책도 보면 반복으로 되어 있어. 압축해놨고, 그지? 그 다음 풀어놓고 다시 또 압축하고. 이게 처음, 중간, 끝이잖아, 그지? 처음은 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전개 방식 하겠지만 처음에 단락은 무슨 기능입니까, 주로? 설명하는 걸. 설명하는, 이때는 구조를 왜, 설명하는 걸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우리가 구조나 전개 방식 이럴 때, 설명하는 글의 전개 방식. 이러면 그 속에는 뭐야? 주장하는 글도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정보 전달이나 주장하는 글을 전부 묶어서 뭐라 그래? 설명하는 글의 전개 방식. 그 다음은 그게 상대는 뭐야? 서사적인 글의 전개 방식. 요거 두 개가 알겠죠? 그 형태 자체가. 그러면 설명하는 글의 전개 방식이 전부 몇 단 구조로 돼 있어? 3단 구조입니다. 그지?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설명 대상이나 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기능은 뭐야? 그러면 설명 대상, 논제는 무슨 기능이야? 안내 기능입니다. 그지? 안내 기능. 본문에서 활동할 내용을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기능이야? 도입을 잡아가지고, 화제를 잡아가 뭐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처음 단락은 기능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다? 학습할 내용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지? 그게 안내하는 게 바로 설명 대상을 제시한다. 이게 바로 뭐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본문에 다룰 논제를 제시한다. 그것도 기능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그것도 기능이다. 그게 첫 단락에 오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단계였잖아요. 첫 단락에는 기능입니다. 기능이야. 그러면 그 기능을 수행해서 전략은 다르겠죠? 전략은 글 속에 많은 거야. 표현법입니다. 알겠죠? 아니, 만약에 글을 청매하는데, 선생님 먼저 생각을 해봐. 그렇죠? 이제, 뭐시야? 이름이 뭐지? 미안하다. 조동민이. 동민이. 그러면, 동민이, 오늘 잘, 이렇게 하면 지금 많은 거예요. 어떤 전략을 썼어요? 동민이 반가워. 그렇잖아.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어. 그러면 뭐가 된다? 호칭, 부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무슨 전략을 썼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대화법, 그렇잖아요. 호칭을 써서 부르는 기법을 써서 많은 거예요. 처음 수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그럼 만약에 많은 거야. 야, 요즘 뭐, 이제 이슈가 이런 거죠? 이랬다, 이러면. 그럼 뭐가 되겠죠, 전략이? 그렇죠. 화제를 제시해서, 그지? 화제를. 자, 속담이 이런 게 있죠? 이러면 많은 거예요. 속담이나 격언을 인정한 전략. 그러니까 전략은 뭐나?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가 됩니까? 글 속에 나타난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전략입니다. 알겠죠? 서리법을 썼다.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전략을 썼어? 서리법을 써서, 그렇지. 강조하며 관심. 그러면 거기다 뒤에 보면 서리법은 방법이죠. 그죠? 전략. 기능은 뭐야? 그걸 해서 뭘 했다? 아까 기능 뭐라 그랬어요? 관심, 흥미 유발했다. 그지? 그럼 답이에요. 그럼 뭐 보면 답이에요. 알겠죠? 이해됐죠? 그렇게 기능 전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뭘 외워놔야 돼? 기능을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죠? 기능. 그러면 전략은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죠. 그지?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글 속에 나타나는 방법을 그대로 설명하면 뭐가 되나? 전략이 외워서라는 건 없으니까 요즘. 요즘 시험은 외워서라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자료에 나온 것만 그대로 그걸 뭐 하면 돼?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죠? 아까 문답법을 썼다, 서리법을 썼다, 그지? 인용을 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었다, 화제를 제시했다, 그지? 격언을 끌어왔다. 그럼 그 표현된 말을 그대로 써버리면 돼요. 그건 알 수 있겠죠? 그건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그 요령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는 방법만 알면. 그 대신 모범답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기능을 외우죠. 그지?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그 다음에 딴따를 전략을 활용한. 요거지, 그지? 첫 번째 단락의 모범답은 뭐야? 딴따 전략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뭐를 안내하고, 그치? 학습할 내용이라 딴따 내용을 안내하고, 그치? 그래서 뭐 하는 게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여기 모범답이에요. 첫 단락에 오는 내용은 전부 거기 그럼 모든 글의 모범답입니다. 알겠죠? 그걸 다 하나 외워버립니다. 그것만 외워보면 돼요. 모든 문제는 다 똑같으니. 그러니까 딴따 내용은 뭐야? 자료를 보고 찾으면 되니까. 핵심만 찾으면 되니까. 핵심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그건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단락을 외울 때는 한 개의 모범답을 탁 외워버려야 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냥 딴따에 많은 뭐를 전략을 사용해서, 그지? 그 다음에 딴따 내용을 안내하고, 딴따 내용을 논제를 제시해서 뭐 한다? 독자에게 많아. 그렇지. 예상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아주 쉽죠. 그런 형태 자체가. 그게 바로 많아. 우리가 쓰는 기능. 그런 식으로 많은 게 뭐야? 중간도 끝도 하면 됩니다. 끝의 기능의 성격을 외워두면 되니까. 그지? 중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본문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방법으로 돼 있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요 성격.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쪽에 네 번째 달라에 보면 독서에서 추구하는 역량이죠. 역량 그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면접, 2차 면접할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런 거 외워놔야 됩니다. 요 용어들을. 그러니까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기른다. 그러니까 독서도 전부, 자, 보세요. 비판적 창의적이 나중에 외우면 알겠지만 우리 독서 사고가 무슨 사고가 있었어요? 5개 사고 중에. 그렇죠. 비판적 사고, 감상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그거 기르는 겁니다. 독서하면 그게 저절로 길러져요. 일단은 무조건 독서는 사고를 기르는 겁니다. 사고행위입니다. 알겠죠? 사고행위가 독서의 특성의 첫 번째 특성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의미 구성행위입니다. 알겠죠?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 문학할 때도 여러분 특성할 때 첫 번째 특성이 뭐였어요? 이제 문학은 언어예술이다 그랬죠. 언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 그 사람의 가치관, 사고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이 그 지식만 외워가는 문제 잘 못 푼다 그랬죠. 항상 지식이 전에 예문을 떠올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 간단하게 누가 제일 그게 잘 나타나는 게 고전문학이잖아, 그지? 사조잖아, 그지? 그래서 사조와 고전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사를 들었지, 그지? 시조를 들었잖아. 전기시조, 4대부 시조는 관념을 쓰니까. 그치? 관념적 주제. 그러면 관념 주제에 한 게 유교적 충이나 강화한적. 요걸 이제 노래했다, 그지? 그 다음 기녀시조는 무슨 말을 쓰니까? 우리말을 쓰니까, 우리 고유어에 쓰니까, 그지? 여성적인 언어, 고유어 이런 걸 쓰니까 진솔한 사랑의 감정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지? 사설시조는 일상어를 쓰고, 그지? 생활어를 쓰고, 구체어를 쓰고, 비속어를 쓰고, 이렇게 쓰니까 일상어, 구체어를, 생활을 쓰니까 일상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비속어를 쓰니까 뭐 한다? 풍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욕하는 거지, 비속어가. 그렇지. 이 새끼, 죽일 새끼, 그렇지. 하면서 썩어질 새끼, 뭐 하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걸 배우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예문 상황을 자꾸 외우세요. 선생님이 말했던,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는 거는 이론만 외워가지고는 시험 잘 못 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중에 하겠지만 지식이, 세계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을 합격을 하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하는 거는 두 번째 지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나중에 실전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거꾸로는 그러면 그 예문의 시험이 나오니 그걸 보고 여러분 뭘 쓰면 돼? 아, 요거는 관념어를 썼구나. 그지? 요거는 일상어를 썼구나. 요거는 우리의 고유어를 썼구나. 그지? 여성스러운 어조를 썼구나. 그걸 찾아요. 그럼 그러면 그 위에 또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어떤 수동적인 사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충의 사고, 그지? 이런 거, 그렇잖아요. 불교 용어를 많이 쓰면 많은 게 초월적 사고를 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현실 초월적, 그렇죠. 무소유 사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거기에 위로 타고 올라가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밑으로 외우고 우리는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한다? 위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체와 일반화. 그래서 항상 거꾸로 꼭 뒤집어 봐야 돼요. 알겠죠? 공부를 하고 나면 꼭 거꾸로 외우세요. 거꾸로.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는 이렇게 이제 선조적으로 이렇게 아래를 구체화로 외우는데,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은 그냥 선조적으로 구체화만 해주고 정리를 끝내버린단 말이야. 여기 외우라 이러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니까 시험을 못 쳐요, 애들이. 외워놔도. 뻔히 알고 있잖아요. 알아요. 이런데 시험 못 쳐요. 활용을. 그게 왜 그러냐. 거꾸로 많은 거예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예문을 보고 그걸 적용하는 훈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지식을 외울 때, 그지? 암기하는 순서, 그지? 그걸 활용하는 순서를 동시에 외워버리라면 실전용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자는 거죠. 실전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한 개를 배우더라도. 그렇죠. 그냥 한 달러. 그러면 나는 무조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머릿말에 쓰는 내용이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 그럼 뭐만 된다? 딴따, 그렇잖아요. 전략을 사용해서. 그렇잖아요.
그랬잖아. 딴따 기능. 그럼 기능이 절대 있잖아요. 무슨 단락에서 딴따 전략을 사용해서 그랬잖아. 딴따 내용을 안내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그럼 끝입니다. 그게 모범답이에요. 모범답. 그러니까 항상 모범답은 딴따 요거 해놔놓고 나머지 딴따 거는 전부 자료를 보면 되니까. 이해됐죠? 그렇게 외우면 아주 쉬워요. 그거 한 개 외웠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나와도 다 맞췄습니다. 머리말 보니. 그걸 이제 보면.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의 독서절 역량이 있죠? 그 의사소통력, 그걸만 조금 알아두면 대인관계. 이게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면접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교육 역량들이죠. 그지? 그리고 요거 외웠더라면은 뭐 2차 일부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연계가 돼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이런 용어를 자꾸 익숙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알아둡니다. 목표는 이제 다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체계가 되는데, 자, 우리 쉬었다가 내용 체계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수업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